하워드 슐츠,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커피를 마셨나요? 혹시 스타벅스에서 마셨나요? 전 세계 35,000개 매장, 하루 1억 잔 이상의 커피를 파는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공영주택.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슐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존엄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슐츠가 어떻게 빈곤을 극복하고 3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일궈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것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7월 19일 브루클린에서 하워드 슐츠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슐츠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학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을 했죠. 의료보험도 없었습니다. 퇴직연금도 없었습니다. 하워드가 3살 때 가족은 캐너시의 베이비 하우징 프로젝트로 이사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주택이었죠. 150가구가 한 건물에서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슐츠 가족은 7층의 비좁은 투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7살 하워드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기저귀 배달일을 하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발목과 엉덩이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아빠는 왜 병원에 안 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는 해고당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산재보상도 없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 하워드는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세는 어떻게 내요? 그날 밤 하워드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하워드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풋볼 선수가 되었고 1971년 캐너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풋볼 실력 덕분에 그는 노던 미시간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가족 중 최초로 대학에 간 것입니다. 1975년 그는 커뮤니케이션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하워드는 제록스에 취직했습니다.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1979년 하워드는 스웨덴 주방용품 회사 하머플라스트로 이직했습니다. 미국 지사의 영업 담당자가 되었죠. 1981년 하워드는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애틀의 작은 회사 하나가 자신들의 커피 드립 기계를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시 백화점보다도 많았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곳이지? 회사 이름은 스타벅스였습니다. 1971년에 설립된 10년 된 회사로 시애틀에 5개 매장이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1981년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첫 번째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커피 향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야.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만 파는 가게였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원두를 사서 집에 가져가는 것이었죠. 하워드는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제리 볼드윈, 고든 보커, 지브 시글. 그들은 커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워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고용해주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예요. 당신은 큰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워드는 1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승낙했습니다. 1982년 하워드는 연봉을 절반으로 깎고 스타벅스에 입사했습니다. 소매 운영 및 마케팅 이사가 되었습니다. 1983년
하워드는 밀라노로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에서 걸어 나오는데 에스프레소 바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서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만 1,500개의 커피바가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거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야.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바는 집과 직장 사이의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워드는 흥분해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창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에스프레소 바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창업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원두를 파는 회사예요. 레스토랑 사업은 하지 않아요. 하워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1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1984년 창업자들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하워드는 다운타운 시애틀 매장 한 구석에 작은 에스프레소 바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라떼, 카푸치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여전히 원두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워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워드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1985년 하워드는 스타벅스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 이름은 일 지오날레. 이탈리아어로 일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40만 달러가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242명을 만났습니다. 217명이 거절했습니다. 커피로 사업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마시지 않아요. 이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워드는 거절당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를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160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들도 투자했고 지역 의사 론 마골리스가 1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986년 일 지오날레의 첫 매장이 열렸습니다. 첫날 하워드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왔습니다.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공간, 편안한 음악, 친절한 바리스타,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워드의 비전이 맞았습니다. 그는 시애틀에 3개의 일 지오날레 매장을 열었고 밴쿠버에도 하나를 열었습니다. 1986년 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치 커피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예요? 380만 달러입니다. 하워드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창업자 제리 볼드윈이 90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달째, 하워드는 절반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워드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변호사가 자신의 로펌 선임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빌 게이츠 시니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버지였습니다. 키가 197cm나 되는 게이츠 시니어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워드를 데리고 경쟁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꿈을 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를 사게 될 겁니다. 1987년 8월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6개의 스타벅스 매장과 3개의 일 지오날레 매장, 그리고 건설 중이던 2개 매장을 합쳤습니다.
1987년 말 스타벅스는 11개 매장과 100명의 직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시애틀에만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스타벅스를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17년 동안 6개 매장밖에 못 만든 회사를 1년에 26개로, 5년에 100개로. 과대망상이야. 하지만 하워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고의 커피를 만들 것. 품질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둘째, 최고의 직원을 채용할 것. 그리고 그들을 파트너로 대우한다. 셋째, 집과 직장 사이에 제3의 공간을 만든다. 직원 복지는 하워드에게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존엄성도 없이 일했던 아버지를 말이죠. 하워드는 결정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다를 것이다. 1988년 하워드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적격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이사회가 반대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워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을 파트너로 대우하면 그들은 고객을 파트너로 대할 것입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충성했고 고객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1991년 스타벅스는 미국 최초로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스타벅스는 상장했습니다. IPO는 2억 7,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당시 165개 매장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매장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87년 11개에서 1992년 165개로 1989년에는 이미 46개 매장이 태평양 북서부와 중서부에 퍼져 있었습니다. 시애틀을 넘어 시카고로, 밴쿠버로, 캘리포니아로, 뉴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워드는 모든 새로운 시장에 직접 갔습니다.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경험을 팔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타벅스는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1996년 일본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북미외 첫 매장이었죠. 그 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영국으로 확장했습니다. 1998년 중국, 1999년 유럽. 하워드는 각 시장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2000년 스타벅스는 3,5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47세였습니다. 2000년 6월 1일 하워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글로벌 전략 책임자가 되어 회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잘 굴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2007년 스타벅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1만 5천 개가 넘는 매장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둔화했습니다. 맥도날드와 던킨 도너츠 같은 경쟁자들이 저렴한 커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는 따뜻한 샌드위치 냄새가 커피 향을 가렸습니다. 이사회가 하워드를 찾아왔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2008년 1월 하워드 슐츠는 CEO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008년 2월 26일 오후 5시 30분 하워드는 전국 7,100개 모든 매장을 동시에 닫았습니다. 3시간 동안입니다. 13만 5천 명의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3시간 동안 매장을 닫으면 수백만 달러 손해예요. 하워드가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메뉴를 단순화했습니다. 따뜻한 샌드위치를 없앴습니다. 그 냄새가 커피 향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커피 회사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하루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스타벅스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010년대 스타벅스는 혁신을 계속했습니다. 모바일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경험과 매장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2017년 하워드는 다시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남았다가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스타벅스는 28,000개 매장을 7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워드의 개인 재산은 3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육의 기회,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 꿈을 추구할 기회를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워드는 직원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향군인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빈민가에 매장을 열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경험했던 존엄성의 상실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워드와 그의 아내 쉐리는 1996년 슐츠 가족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참전 용사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우리에게 남긴 부의 원칙은 5가지입니다. 첫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217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직원을 파트너로 대우하라. 그들을 잘 대하면 그들은 고객을 잘 대할 것입니다. 셋째, 품질에 절대 타협하지 마라. 단기 이익보다 장기 가치가 중요합니다. 넷째, 단순히 제품을 팔지 말고 경험을 팔아라.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제3의 공간을 팔았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마라. 하워드는 성공해도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했고 그것이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단순히 커피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존엄성을 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빈민가의 소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스타벅스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말했습니다. 성공은 공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217번 거절당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추구할 용기가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